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박출란입니다. 오늘은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개편 시안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1쪽입니다. 먼저 추진 배경과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능 개편은 문이과 구분 없이 인문사회, 과학기술 기초 소양을 지닌 융복합 인재를 길러내고자 마련된 2015 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내년 고1부터 개정교육과정과 새 교과서로 배우게 되므로 이를 반영한 2021학년도 수능 개편이 필요하며 특히 바뀐 교육과정에 맞춰 수능 과목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교육부는 2016년 3월부터 교육과정 전문가, 평가 전문가, 현장 교원으로 수능 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 5개월간 수능 과목 및 평가 체제 등에 대해 연구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쪽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의 개편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적과 내용을 반영하여 기초 소양을 함량하고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학습과 선택 과목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는 수능 과목과 점수 체제, 평가 방식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수능 준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개편 방향에 맞춰 마련한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따라 수능 과목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모든 학생이 인문사회와 과학기술 분야의 기초 소양을 함량할 수 있도록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신설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2021학년도부터 수능 과목의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 대신 사회탐구, 과학탐구와 같은 선택 과목은 기존의 최대 2개 과목 선택에서 1개 과목 선택으로 줄여 학생들은 현재와 동일하게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점, 통합과학, 선택 1과목, 제2외국어, 한문 등 최대 7과목까지 수능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능의 출제 범위는 2015 개정 교육과정상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으로 합니다. 학생들의 수험 부담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어, 수학, 영어, 선택 1과목, 제2외국어, 한문은 현재와 유사한 수준에서 출제하며 한국사, 통합사회점, 통합과학은 모든 학생들이 이수하는 공통 과목이라는 교육과정 특성상 고1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입니다. 과목별 구체적인 출제 범위, 문항수, 배점, 시험 기간 등은 개편안이 확정된 이후 후속 연구를 통해 2018년 2월 말까지 확정 발표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으로 각 세부 과목 개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 탐구 영역은 현재와 같이 소질과 적성, 희망, 진학, 계열 등에 따라 학생이 출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이과 구분 없는 융복합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단일 출제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수학을 분리 출제하는 것이 학생의 학습 요구도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능 출제 범위를 2015 개정 교육과정상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으로 함에 따라 과학 탐구 영역에서 물리 2, 화학 2, 생물 2, 지구과학 2와 같은 과학 2 과목은 수능 출제 범위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과학 2는 학생의 진로를 위해 교과 융합, 심화 수업 등을 하도록 설계된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과학 2 과목을 수능 출제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학교 수업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심화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직업탐구 영역은 일반고와 특성화고 간 교육과정 차이를 고려하여 유지하되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의 진학률이 감소하면서 매년 응시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신설된 성공적인 직업생활이라는 전문 공통과목 한 과목으로 통합 출제하기로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은 세계화 다문화 시대에서 제2외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유지하되
절대평가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절대평가 적용을 통해 그동안 제2외국어 학습을 충분히 하지 않은 학생들이 상대평가에서 높은 상대 등급을 받기 위해 아랍어 등으로 몰리는 왜곡된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수능 절대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학생 간 무한 경쟁과 과도한 시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7학년도에는 한국사, 2018학년도에는 영어를 절대평가하기로 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되는 2021학년도 수능부터는 절대평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1화는 통합사회점 통합과학과 제2외국어 한문 과목을 절대평가하는 일부 과목 절대평가 아니며 2화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점 통합과학, 선택과목, 제2외국어 한문을 모두 절대평가하는 전과목 절대평가 아닙니다. 6쪽입니다. 일부 과목을 절대평가하는 1화는 수능의 변화폭이 최소화되어 상대적으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고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데 용이하므로 대학 입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기대 효과가 있으나 학생의 학습 부담이 상대적으로 과중하고 상대평가 과목 위주로 학습한다는 부작용이 있다는 현장의 우려도 있었습니다. 전 과목을 절대평가하는 2화는 수능 부담이 줄어들어 학생들이 희망과 진로에 맞는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수능 변별력이 줄어들고 학생부 성적과 같은 전형 요소가 강화될 경우 오히려 학생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학생부 성적이 다소 미흡하거나 검정고시생과 같이 학생부가 없는 학생들은 대학 입학 기회가 축소될 것이라는 현장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수능의 절대평가 적용 범위는 뒤이어 말씀드릴 권역별 공청회에서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능, EBS 연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교육비를 낮추고자 수능을 EBS와 연계하여 출제하고 있습니다만 교과서 대신에 EBS 교재를 사용하여 문제풀이 수업을 한다든지 영어 공부가 아니라 EBS 영어 지문의 한글 해석본을 암기하여 문제를 푸는 등 학교 현장의 교육이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수능 EBS 연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화는 연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하는 것이며 2화는 연계율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되 연계 방식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연계율을 축소 폐지하는 1화는 현재 왜곡되어 있는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 효과가 있으나 EBS 교재 외에 다른 문제집까지 공부해야 하게 되므로 사교육비와 학생의 학습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현장의 우려도 있었습니다. 연계율을 유지하되 연계 방식을 개선하는 이 안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으나 연계율을 유지하는 것이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수능 EBS 연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이번 의견 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거쳐 확정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말씀드린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에 대해서 내일 오후 4시부터 서울교대를 시작으로 총 4차례에 걸쳐 대규모 권역별 공청회를 열고 학생, 학부모, 학교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공청회 일정 및 장소는 지난 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였으며 지속 홍보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으신 학생,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교육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8월 31일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